우리 이제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자, 우리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경찰의 임무는 조직법 동그라미,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기능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경찰의 기본적 궁극적 임무에 해당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밑줄 해볼까요? 이러한 경찰 임무의 법률적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정식 약칭이 경찰법입니다. 경찰법. 알았죠?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뒤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가 있고 구체적 사무 범위, 사무에 관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요게 경찰법입니다. 요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직법이래요, 조직법. 원래 사무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 6.25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 경찰만의 조직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요, 지금처럼 경찰청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독립되고 나서는요, 치안국이었어요. 치안국. 그래서 그냥 내무부,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냥 일개 국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 옛날로 치면 치안국장입니다. 치안국장이 장관의 꼬봉이었어요. 장관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커졌어요. 훨씬 더 커진 거고요. 91년도에 이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커진 겁니다. 근데 53년 당시에는 치안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조직법이 아니었고 그냥 정부 조직법 안에 행정안전부,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설치 근거만 있고요. 그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조직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조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작용법에, 이 작용법에도 동일하게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조직법과 작용법 둘 다 사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찰법이 없었지만 91년에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둘 다 규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우리 정확한 우리 조직 임무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동그라미 수사. 이거는 어느 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가 경찰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느 법계? 영미법계. 그렇지, 영미법계. 우리나라는 미군정기를 겪었기 때문에 미군정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는 수사의 업무가 경찰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뒤에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밑줄, 대테러 작전 수행. 그리고 그 밑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자, 그리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외국 정부, 국제기구의 국제협력, 그리고 8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걸 보고 우리가 아까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크루스베르크 판결에서. 일반 수권 조항, 그렇지. 이해돼요? 요렇게 1호부터 8호까지 경찰법에 이렇게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법은 예전에 91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1년도에 우리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분리해버립니다. 사무를 분리해요. 그러면서 지금 요 명칭으로 계칭이 된 거예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지만 아직도 정식 약칭 경찰법이 맞습니다. 정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경찰법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명칭을 계칭하면서요, 전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무 범위가 1호부터 8호까지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거는 전면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문만 추가로 계속 가운데다 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호부터 8호가 아니고요. 1호부터 7호까지라고 돼 있고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애가 2에 2호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1, 2, 2에 2, 3, 4, 5, 6, 7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1, 2, 3, 4, 5, 6, 7, 8 요렇게 돼 있어요. 항상 조문을 볼 때요. 마지막에 우리 조문에 몇 채 몇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걔가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우리 지금 1호부터 8호 중에 우리 세 번째 거 있죠. 3호에 범죄 피해자 보호. 여기 별표 해볼까요? 여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요. 2에 2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1호부터 8호의 내용 중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경찰의 직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조문을 볼 때요. 그냥 조문 번호만 봐도 이게 마지막에 들어갔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요. 조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조문을 볼 때 1에 1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1에 1은 아니고 1에 2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마지막에 도입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1호, 1에 2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래 우리 앞정 표시 보시면 경찰법 3조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21년 전면 개정으로 인해 1호부터 8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 일부만 개정되어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밑줄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이 제2의 2호로 규정되어 있고 그 뒤로 7호까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1호부터 8호까지 이 내용들 쭉 넣어놓고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꿔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4호에 대테러 작전 수행 한번 해볼까요? 밑줄 해볼까요?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여기 실제 시험에서는 테러 경보 발령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경찰은 경보 발령 같은 건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국가 비상사태나 민방위 훈련하면 사이렌 울리죠. 그 예전에 김정은이 한번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나라 관통에서 저 괌 있는 데까지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알아요? 한 2년 3년 전에 있었어요. 이쪽은 잘 몰랐나 보더라. 위에는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김정은이 미사일 쏴가지고 저 실험한다고 저 괌 쪽으로 날렸는데 우리나라 관통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경보 울려가지고 아니 보통 쏠 때 징후 발견하면 경보 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늘에서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경보를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제가 강의가 오전 강의가 없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늦잠 자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시 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뭐지?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경보 누가 울렸을까요? 서울시장이 울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울려야 돼요. 이해돼? 그리고 테러 경보 발령은요.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 센터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테러 센터에서 테러 경보 발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에서는 경보 발령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충 보시면 우리 경찰법 4조에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는요, 우리 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경찰 사무는 제외 동그라미 제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1호부터 8호까지 내용 중에 요 내용 중에요. 일부만 빼고 나머지 다 국가경찰 사무란 소리야.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은 걸 공부해야 돼요? 많은 걸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적은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치경찰 사무 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동그라미, 생활안전, 교통 동그라미, 경비 동그라미, 수사 동그라미. 요 네 가지 사무에 관한 거 요거를 우리가 자치경찰 사무로 보는데요. 아래 생활안전은 어떤 거냐? 감옥에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동그라미 순찰.
그리고 시설의 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지도. 3호, 안전사고, 재해, 재난 시 긴급 구조 지원 동그라미 지원. 긴급 구조를 지원해 주는 거. 긴급 구조는 누가 해요? 구조는 소방이 하는 거야. 우리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쳐놓고 우리가 앞에서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방이 직접 구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그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 동그라미 예방. 이런 것들이 생활안전사무예요. 그 밑에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그 위반 행위의 지도, 단속, 경범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지도 단속하고요. 뒤에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동그라미 제외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치경찰이 되면 그 사무를 누가 담당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찰한테 지들 사무 막 짬시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로 구분한다고 할 때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업무 우리한테 짬시킬까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 박아둔 거예요.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시키지 말라고. 제외라고.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이 과목 생활안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교통활동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 교통안전 교육 홍보, 주민 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 기타 교통안전, 소통에 관한 사무, 그래서 교통활동도 전부 다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밑줄,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안전관리, 이게 이제 경비 업무예요. 우리가 요 서면에서도 가끔 막 축제 같은 거 한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부산시장 선거 하니까 또 시장 후보 된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또 크게 연설하고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사람들 막 몰리죠. 엄청 많이 몰리잖아. 그런 다중이 모이는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경찰이 가서 현장에서 너무 혼잡스러우니까 요거를 우리가 인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역경찰 사무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라목의 별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우리 지역관서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 요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학교는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지역경찰이 가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이것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호에 공연음란 동그라미. 공연음란 뭐야? 공연음란? 바바리맨. 바바리맨 알아요? 요즘에 바바리맨 없죠? 지금 20대 초반인 여자분들 학교 다닐 때 바바리맨 본 적 있어요? 있어? 있어? 20대 초반이야? 아니야? 20대 초반 아니면 봤을 수도 있어. 근데 20대 초반이신 분들 봤어요? 아, 소문은 그 뭐지? 소문만 들었어? 같은 학교 가는 길에 같은 학교였는데 뭐지 선배가 봐가지고 소문이 쫙 돌아. 아,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선배가 봐서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너가 본 적은 없어?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진 줄 알아? 핸드폰 화질이 좋아지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폰 카메라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핸드폰이 카메라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화질이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막 이래가지고 멀리서 찍잖아? 그럼 얼굴 픽셀이 다 깨져요. 그래서 누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확대하면 100배 줌도 되죠, 막. 그죠? 달도 찍으면 막 줌 땡기면 달까지 다 보이잖아. 그죠? 너무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증거가 남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비슷한 새끼를 하나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얘는 그 속 안에 옷을 벗고 겉에 바바리 같은 걸 입고 다니는데요. 어디에서 하냐면 다세대 주택 있죠. 여자가 혼자 다세대 주택에 살면 따라가요. 따라가서 보통 띡띡띡띡 열고 들어가면 찡 하고 열렸다가 일정 시간 지나야 닫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이용해서 보고 있다가 닫히기 직전에 졸라 뛰어 들어가요. 그럼 여자분이 딱 들어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 있죠. 그게 스댕으로 돼 있잖아.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통통통통 친대. 그러면 탕탕탕탕 소리가 나잖아. 그럼 여자분이 밑에를 딱 쳐다보겠죠. 쳐다보면 하고 가는 거야, 미친 새끼가. 근데 요즘에 다세대 주택이에요. CCTV 설치 잘 돼 있거든. 이런 장면이 찍혔어. 얼굴도 대놓고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바로 잡아왔거든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깍 하잖아. 아니면 얼어서 당황하잖아. 그거 보는 게 너무 짜릿하대. 이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런 특이 취향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요, 공연음란이 왜 자치경찰 사무로 들어가 있냐면 학교마다 다 있었어. 옛날에 여자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여자 중고마다. 근데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깍 막 이러고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다 야, 핸드폰 다 이러잖아. 그럼 이게 아닌데 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공연음란입니다. 근데 요거는 가벼운 범죄로 치부해요, 우리가. 근데 강제추행 이런 건 어때요? 강제추행은 강력범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추행은 국가경찰사무입니다. 공연음란이 자치경찰사무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뒤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밑줄. 이거 뭘까? 다중이용장소 침입. 다중이용장소 뭐가 있을까요? 응? 찜질방? 찜질방 좀 애매하다. 여탕에 들어갔어, 남자가?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찜질방을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단순히 찜질방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들어가는 그 남탕, 여탕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실무상 가장 많은 곳 어딜까요? 뭐라고? 화장실. 맞아. 화장실이 제일 많아요. 여자분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가 없어? 성적 목적이 없어요. 배변의 목적이 보통. 왜냐면 여자분들 화장실 줄이 길거든. 그래서 막 발 동동동동 구르다가 옆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들어가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실제로 경찰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면 종이 한 방에 치니까 우르르 다 나오잖아. 근데 남자들은 줄을 그렇게 길게 안 서잖아요. 빨리빨리 끝나니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지났을 타이밍에 남자분들은 이제 한가해지고 없을 때 여자분들은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복도 끝까지. 그러니까 여학생 2명이 막 CCTV를 봤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하더니 들어가더라고. 근데 타이밍이 안 좋게 그 안에 남자애가 똥을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뭐 좀 이상해가지고 얘가 앞에 손 씻고 앞에 계속 서 있었나 봐요. 그 여자분들이 딱 나오잖아요. 잘 걸렸다.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까지는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성별이 반대였어 봐라. 개 난리 났지. 일리는 있는데요. 이 친구는 요걸 성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폭력처벌법에 요 조문을 다시 한번 봐라. 뭐라고 돼 있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그죠? 그럼 성적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핸드폰 다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 혹시 필요하면 포렌식까지 해도 되냐? 해도 된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받아가서 그거를 이제 삭제 목록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포렌식을 하냐 마냐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지도 교수님이 뭘 먼저 보셨냐면 CCTV를 먼저 보셨습니다. 왜? 누가 봐도 배변의 목적인 게 보여. 막 이러고 있어. 막 벽 붙잡고 막 이러고. 실제로 남자분이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제가 현장 출동했던 사건 중에. 남자분이 진짜 급동이 왔대. 그래가지고 눈앞이 노을해졌대요. 그 신호가 오고 나서 한 10분 정도 계속 참았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러다가 화장실이 멀리 보여서 졸라 뛰어갔대요. 근데 눈앞이 노을해져가지고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을 못하는 수준이었대. 근데 특히나 요즘에 화장실이 진짜 좀 애매하게 해놓는데 꽤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는 곳들이 있어. 이 남자 여자야. 알아? 남자 어깨 넓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제가 요거 처음에 요런 비슷한 화장실이 가끔 있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착각한 적이 많았어요. 어이씨 뭐야 씨 하고 들어가려다가 어이씨 뭐야 하고 옆으로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 분도 그런 분이셨어요. 눈앞이 노랗잖아. 그쵸? 일단 갈기고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큰일 났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면 성범죄자 되겠다. 지가 신고했어요. 지가 문자로 신고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달려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네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 도착하자마자 동의구에서 핸드폰 뺏어다가 보고 촬영물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고 여청계 직원 불러다가 몰카 탐지기 다 돌려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닌 거 확인하고 CCTV랑 이런 거 다 봤는데 진짜 멀리서부터 진짜 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와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화장실, 목욕탕 이런 것들도 동네마다 다 있죠. 그치?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요게 나왔어요. 공밀추가 뭐의 줄임말일까? 맞아. 공중 밀집 장소 추행행위입니다. 우리가 강제추행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배우실 텐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해. 강제로, 와! 이래야 돼. 근데 이 새끼들은 요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철 변태 새끼들 있죠. 지하철 치안. 이런 애들. 요게 처음에는 처벌을 못했어요, 옛날에. 왜냐면, 지하철에서 그냥 막 여자들 엉덩이 만지고 이런 새끼들이 막 대놓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얘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니까. 강제추행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체온을 전달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얘들은 지역경찰이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 관할을 계속 옮겨 다니잖아. 버스, 지하철 이런 곳이 대표적인 곳인데. 그쵸? 그래서 공밀추는 국가경찰사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밀추가 무조건 버스나 지하철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 다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많은 공연장 요런데, 그리고 찜질방 같은 데서도 공밀추 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다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다음번에 기출 변형으로 나올 텐데, 통매음. 통매음이 뭐야? 아까 얘기했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그래서 통신매체, 인스타 DM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야동 보내는 거, 그 음란한 사진
부호,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통매음 돼요. 알았죠? 그래서 롤 하면서 패드립 치는 새끼들이 통매음으로 유죄 판단 받는 이유가요. 음란한 부호, 문자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성적인 욕하고 막 이지랄 하잖아. 그죠? 그런 애들 보통 통매음으로 처벌받아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왜 자치경찰 사무 아니야? 통신매체 이용이잖아. 그죠?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국가경찰 사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공연음란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경범죄,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실종 아동 등 수색 범죄 이런 것들은 다 지역 경찰이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감옥부터 다목까지 그리고 라목 얘들 중요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수사가 기본권 침해가 심해요? 아니면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행사 이런 거 규제하는 게 기본권 침해가 심해요? 수사가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줄에 라목,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사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감옥, 다목, 바로 윗줄입니다. 얘들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 윗줄.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부터 계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죠? 안녕이 뭐야? 안녕? 안녕?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하잖아. 그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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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 그 안녕은 맞아요. 공공의 안녕. 안녕. 이 안녕이야. 무슨 뜻일까요? 밤새 성문법규에 대한 침해가 없으셨습니까? 이 뜻이야. 성문법규는 문서화된 법규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하고 패소 훔치면 강도로 처벌하고 그렇죠? 그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으로 처벌하고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하고 그죠? 여기 전부 다 성문법규죠. 밤새도록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요게 안녕하셨습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공의 안녕은요 성문법규입니다. 성문법규. 성문법규의 불가침성을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문서화돼 있는 이 법규의 불가침성 요거를 우리가 안녕한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 질서는 뭘까? 여러분들 질서 잘 지켜요? 어때요? 질서 잘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질서 뭐 있어요? 요 학원에서 지키는 질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새치기 하지 않기? 그건 성문법규예요. 새치기 하면 처벌해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예요. 요런 거는 어때? 1층에 줄이 너무 길어. 밖에까지 줄 서 있어. 그래서 2층에 걸어 올라가서 2층에서 타고 내려가. 요거 어때? 새치기는 아닌데 이 새끼 봐라. 조금 꼼수죠. 그치? 이런 것들 하면 좀 그렇죠. 그런 게 질서야. 이해돼요? 우리가 그건 좀 하는 거 있죠. 선 넘는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질서예요. 어른 공경 해야 되나요? 어때요? 어른 공경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요? 확실해요? 확실해?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계속 어른 공경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어른 공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지만 진짜 어른 공경 못할 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꼭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른 공경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지? 이런 것들이 보통 질서라고 합니다. 어른 공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돼? 요거는 우리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불문법규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문화된 규범, 요거를 우리가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역할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한테 막 대들어. 그러면 우리 경찰이 가가지고 애들한테, 어른한테, 학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그런 말 해도 돼, 안 돼? 하면서 꾸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문법규와 불문법규, 성문규범, 불문규범,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합니다. 위험. 그럼 위험은 뭔데? 위험이 뭐예요, 위험? 위험이 뭘까? 차에 치일 뻔하면 위험해! 이러잖아. 그죠? 뭐가 위험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위험이지, 뭐야. 이 생각밖에 없죠. 그죠? 위험하다는 뜻은요, 요거야.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가까운 장래에 나한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위험이지. 됐나요? 그러면 손해는 뭐야? 여러분들 그 5살짜리랑 대화해봤어? 5살짜리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5살짜리가 어느 순간부터 요건 요런 거야 라고 막 물어보면, 왜? 그건 이렇기 때문이지? 그러면 왜? 계속 왜? 왜? 하거든요? 그럼 비슷하지 않아? 손해는 뭐예요, 손해? 손해. 손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 상태에서 객관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역할이다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공의 안녕에는요, 개인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까요?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 이게 큰 개념이에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치, 안녕 질서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안녕 질서가 요 안에 있는 거고요. 개인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여기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 개인의 권리 보호 이것도 성문법규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물건을 뺏기지 않을 권리 이런 거 다 성문법규로 보장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문법규는 그런 것만 보장하나요? 아니, 사회적 법익도 있고 국가적 법익도 있습니다. 성문법규로 내란죄 저지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들 개인하고 상관 있어요? 없죠.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이런 건. 그죠? 공공의 안녕이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요게 우리 경찰의 구체적인 임무 범위고요. 공공의 안녕은 무슨 규범? 성문 규범. 질서는 무슨 규범? 불문 규범. 위험은 무슨 상태?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 가능성. 손해는 뭐라고? 객관적 감소. 그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우리 옆에서 지금 계속 들리는 거 개소리니? 말티즈 짖는 소리 같은데? 그치? 내 목소리 듣고 쟤 짖는 건가? 어쨌든 자, 위험까지 봤고요.
범죄 수사,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찰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공의 질서 개념이요 점점 성문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전에 버스 같은 데에서 담배 필 수 있었을까요? 담배 필 수 있었을까? 중국은 지금도 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90년대에는 버스에서 담배 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돈을 내고 이렇게 타잖아. 근데 애기들은 돈 안 내고 타도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돈을 낼 때마다 저 돈통에다 내가 돈을 넣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버스에다 돈 내고 타봤어요? 진짜? 같은 세대구나 너네. 버스에다가 이렇게 돈을 딱 내고 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다가 내가 이렇게 돈통에 돈을 넣어봤거든요. 그 의기양양하게 버스에 이렇게 딱 타서 딱 들어갔는데 아저씨들이 창문 열고 다 이렇게 다리 꼬고 다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애기니까 담배 연기 싫잖아. 그래서 엄마 담배 냄새나 그랬더니 엄마가 조용히 해 이러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이상한 시대였어. 여러분들 20살 이후에 식당에서 담배 피울 수 있었나요? 안 됐죠? 저는 피웠어요. 중국집? 뭐라고? 술집? 술집에서는 피울 수 있었어? 그래요? 한 2010년 이후로 없어졌거든? 왜냐면 그때부터 단속을 시작했어요. 2010년쯤부터.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단속을. 그래서 PC방도 지금 담배 못 피죠. PC방 흡연 부스가 따로 있죠. 근데 처음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금연석, 흡연석을 나눠가지고요. 바로 옆에서는 담배 피고 있고 여기 옆에서는 못 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당구장도 예전에는 너구리 잡는 곳이었어. 당구장에 가면 무조건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부터 많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몰상식한 사람 소리 듣죠. 그죠? 예전에는 아기가 옆에 있으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서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점점 이 질서를 성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문규범이라는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됩니다. 알았죠? 축소요, 축소. 불문규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공공의 안녕, 성문규범 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객관적 법 질서 불가침성, 그리고 국가의 존립,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성,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불가침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대한 법익 불가침, 요게 더 큰 개념이라고, 요게 큰 개념이라고, 공공의 안녕이 더 큰 개념이라고. 알았죠? 됐나요? 여기에서 우리 경찰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불가침성이 법질서 불가침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다라고 불러요. 자, 이 질서는요, 공법적 질서든 사법적 질서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공법을 위반하는 거, 형법 같은 걸 위반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개입합니다. 근데 민사상 권리 다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죠. 그치? 그런데 그게 최후 수단일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이든 사법이든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 이게 법질서 불가침성입니다.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국가가 제대로 존립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총 메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쟁 나잖아요? 경찰도 군인하고 똑같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서 무기고에 보면요, 소총이 다 있습니다. 소총. K2 소총,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총 메고 다 돌아다녀야 돼. 연말 되면요, 경찰관들이 전부 다 그 K2 소총 들고 예비군사격장 갑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소총 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소총 남자가 잘 쏠까, 여자가 잘 쏠까? 여자들이 더 잘 쏜다?
제가 이게 진짜 신기했는데 남자들 중에 군대에서 특등사수였던 사람들 손 들어봐. 특급 전사했던 사람. 아니 꽤 있지 않아? 그죠? 제가 예전에 군단 사격대회 나왔고 1000발 중에 997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단 사격대회 1등 했어요. 근데 저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사격 마스터들이 있어요. 특공대 출신 사격 마스터들이 다 수업을 합니다. 총 요렇게 쏘라고. 근데 남자분들은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아이씨. 이러고 있죠. 그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쏴. 그래서 우리 탄착군 형성하잖아. 여자분들은 요렇게 찍혀요. 남자분들은 지 맘대로 쏴요. 막 이렇게 찍혀요. 진짜 골 때려. 나중에 봐봐.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학교에서도요, 사격 표창 받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학생입니다. 권총 사격 해본 사람, 남자분들 중에. 장교 출신들은 해봤을 텐데. 없어요? 권총 사격도 여러분들 처음 딱 해보잖아요? 첫 수업할 때, 두 번째 수업할 때는 남자애들이 잘 쏴요. 근데 평가할 때는 여학생들이 훨씬 높아요. 왜? 남자들이 이제 총 감 딱 잡잖아? 그다음부터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 쏴요. 제 동기 중에 권총을 원래 이렇게 쏴야 되거든요? 양손으로 잡고, 제 동기 중에 요지갈로 쏘는 애 있어요. 권총을. 진짜 특이해. 그래서 남자들은 좀 사격에 좀 소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우리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요거는 누구한테 1요소야? 군인한테 1요소지. 경찰이 제 1요소는 아니잖아. 그래서 법조에서 불가침성이 1요소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요걸로 바꿔서 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위험. 위험은 가까운 장래의 손해, 법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라고 했었죠. 그지? 자, 손해는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라고 합니다. 근데 손해가요, 단순히 성가신 정도가 손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나한테 현저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지 손해가 있는 걸로 봅니다. 내가 잠깐 귀찮았어. 이런 것들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저번 주말에 문콕 사고 당했거든요. 문콕 사고. 제가 2층 카페에 앉아가지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옆에 차를 댄 사람이 되게 불안한 거야. 근데 어르신하고 애들을 태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한데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는 정상적으로 잘 탔어요. 근데 이 운전자 언니가 아줌마인데 문을 확 열어 제꼈고 내 차를 콩 찍는 거야. 씨 하면서 뛰어나갔는데 가려고 하길래 지금 문콕하고 어디 그냥 가냐고. 그러니까 시침을 탁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험사 불러다가 블랙박스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보험 처리하라고 했더니 이제 보험 이렇게 불러갖고 하더라고요. 졸라 성가셨겠죠. 제가 그거 처리하는데 한 2시간 벌었어요. 제가 2시간이면 저 시급이 비싼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단순히 성가신 정도였죠. 그치? 손해가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손해가 있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현저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지만 손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성가심은 손해가 있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자, 그리고 위험은 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위험한 상태, 추상적으로 위험한 상태. 그러면 구체적 위험은 뭐고 추상적 위험은 뭘까? 구체적 위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삼정타워 앞에 나가면 차 엄청 많이 다니죠. 거기서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낮 출퇴근 시점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이런 게 개별적 구체적 사안을 봤을 때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가 구체적 위험이에요. 근데 추상적 위험은 어떤 거냐면 새벽 시간에 차가 거의 없어.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거. 이것도 단속할 수 있나요? 단속할 수 있죠. 왜? 일반적 추상적으로 봤을 때 차가 온다면 위험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추상적 위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구체적 위험은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때 위험한 거. 그리고 추상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고찰했을 때 위험한 거. 그래서 둘 다 경찰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단속이 가능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위험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둘 다 외관적 위험이든 오상 위험이든 둘 다 위험은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착각한 겁니다. 봐봐. 여기서 내가 깍 하고 소리 질렀어. 그러면 옆에 있는 댕댕이가 저 집에 뭔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아무런 위험이 없죠. 저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뭔가 되게 긴박한 것처럼 막 연기를 냈어.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한 거야. 옆에 건물에서 자꾸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경찰관이 왔는데 밖에서 듣기에 계속 살려달라고 하네? 문을 오한마로 까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막 연기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쳐다보고 뭐요? 이러고 있는 상태야. 그럼 경찰관한테 잘못이 있나요, 지금? 경찰관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죠. 실제로 위험하지 않죠. 그치?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한가요, 위법한가요?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 근데 내 문은 부서졌지. 그죠? 이럴 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해주는 걸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범죄 현장에 들어갈 때요, 남의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보상해주는 걸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관적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찰관 개인한테 과실이 없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개입은 적법하고요. 개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그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요. 왜? 당한 사람도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 그쵸? 자, 그리고 오상위험. 요거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혼자 착각해서 잘못 추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임산부가요, 집안에서 클래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동료하고 도보 순찰을 하다가 그 클래식 음악 소리를 듣고 어젯밤 꿨던 악몽이 생각난 거야. 그 악몽에서 어떤 꿈을 꿨었냐면 클래식을 틀어놓고 연쇄살인마가 인육을 써는 장면이 꿈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 똑같은 클래식이 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네? 어제 꿨던 악몽이 생각나. 그래서 혼자 뛰쳐 올라가가지고 동료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봐! 하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임산부가 클래식 들으면서 태교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단순히 클래식이 나온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치? 요거는 경찰관 개인한테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 혼자 착각한 거잖아. 심지어 파트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들어갔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경찰관 개인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상위험은요, 경찰관에게 과실이 있고요, 경찰관의 개입은 위법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도 해요. 됐나요? 이때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우리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해줍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과실이 없는 거, 얘는 과실이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오상위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이다 라고도 불러요. 위험을 잘못 추정했다 해서 추정적 위험. 됐죠? 외관적 위험과 오상위험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험 혐의. 위험 혐의는 이런 거예요. 요 서면에 그런 건물들 꽤 있던데 곧 건물 무너질 것 같은 데들 있죠. 그죠? 그런 데들 우리 경찰관들이 지나가다가 요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 파편 같은 거 막 떨어져서 다칠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주한테 선생님 요거 그물망도 좀 하시고 건물에 뭐 철거하시던지 안전검사를 받으시던지 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정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개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위험 혐의야. 그래서 자, 위험 발생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위험이 존재하는지가 아직 불확실해. 그래서 위험한지 안 한지 조사 차원의 개입은 허용되는 상태. 요게 우리가 위험 혐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요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 우리 5분까지만 쉬고 교과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